자, 22학년도 6월 18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에 자,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친애하는 보트 투어 매니저에게 3월 15일에 나의 가족이 거기에 탈 거야. 자, 우리가 우리 호텔에서 돌아왔을 때 내가 발견했어. 내가 나의 셀폰 케이스를 두고 왔어. 그럼 당연히 이 문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글의 구조는 뭐예요? 이 글의 구조는 프로블럼이죠. 내가 이제 케이스를 두고 왔잖아. 그러면 그 케이스가 뭐 떨어진 게 틀림없고 찾아줘. 요거죠. 여기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밑줄 쳐볼게요. 밑에서 네 번째 줄에 would like to에다 밑줄 쳐볼까? would like to? 독해 공식에 would like to 있었던 거 기억이 나요? 안 나요? 나죠. 네. 그러면 여기가 주제 문장이지. 내가 요청하고 싶어. 너가 한번 체크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럼 몇 번 답이야? 그렇지. 2번이죠. 잘했고. 19번. 매튜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자, 토요일 아침에 매튜의 엄마가 말했다. 매튜에게 데디아를 그녀가 그를 공원으로 데려갈 거라고. 아, 그럼 매튜가 저는 나이 든 애인 줄 알았더니 이제 나이 든 애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커다란 웃음이 그의 얼굴을 가로질렀습니다. 그러면 심경변화 첫 번째 embarrassed 아니고 2번 아니면 3번 아니면 2번 3번 중에 하나겠지. nervous는 아닐 거 아니야. scared도 아닐 거고. 자, 그가 밖에 나가서 노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그가 그의 아침을 먹었고 빠르게 옷을 입었습니다. 자, 그들이 공원에 갔을 때 돌아다녔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거기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벗에다가 동그라미. 그러나 스윙이 모두 사용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엄마가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네가 지금 다 누가 타고 있었던 거지. 근데 밑에서 두 번째 줄에 갑자기 그의 엄마가 전화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매튜한테 그들이 가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3번에 부끄러운 게 아니라 실망한 거죠. 그래서 답이 2번이다. 자, 20번 갑니다.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미팅이라는 것이 장려합니다. 창의적인 사고를 그 다음에 너에게 아이디어를 줄 수 있습니다. 어떠한 아이디어냐? 너가 절대로 너 스스로는 생각할 수 없었던 however에다가 동그라미. 자, 그러나 평균적으로 참가자들을 만나는 것이 잠깐만. 여기서는 제가 해석을 잘못했죠. 야, 이게 너무 어렵다. 여기 미팅에다가 동그라미 쳐보시고 진짜 어려운데? 이때 미팅에다가 별표 쳐보시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미팅 파티서펀치 할 때 미팅이 동명사일지 분사일지를 좀 우리가 잘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진짜 어려운 말이에요. 저희가 옆에 consider에다가 밑줄 한번 쳐보자. consider. 그러면 consider가 동사인 건 확실한가요? 그쵸? consider는 무조건 동사죠. 그럼 주어가 단수여야 돼? 복수여야 돼? 그렇지. 복수여야 되지. 주어가 복수여야 하죠. 주어가. 미치겠네. consider에 s를 붙여야 주어가 단수겠지. 그럼 여기서는 주어가 미팅이 주어야 파티서펀치가 주어야. 그렇지. 그럼 미팅이 파티서펀치를 꾸며주는 분사인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미팅 파티서펀치는 회의에 참석하는 참가자들은 간주한다. 미팅 타임의 3분의 1을 생산적이지 않다라고 간주한다. 이게 문제가 됩니다. 자, 벗에다가 동그라미.
자, 그러나 너가 너의 미팅을 좀 더 생산적으로 만들 수 있다, 좀 더 유용하게 만들 수 있다, 해결책이 나오고 있죠. 자, 모함으로써 밑줄 쫙. By preparing well in advance가 나왔습니다. 자, 미리 준비를 잘함으로써. 그러면 그 준비를 어떻게 잘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you should 동그라미. 너가 아이템들의 리스트를 만들어야 합니다. 토론되어질. 그 다음에 너의 리스트를 공유해야 돼. 다른 참가자들과. 끝났지? 자, 다루어질 아이템들의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 리스트를 공유해라. 이겁니다. 그러면 몇 번일까요? 그래, 5번이지. 자, 21번 갑니다. 21번에. 자,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put the glass down. 자, 심리학 교수가 물 한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스트레스 매니지먼트 원칙을 티칭하는 동안에. 그 다음에 그들에게 물었죠. 이 글래스가 얼마나 무거울까? 학생들이 다양한 대답을 소리 질렀습니다. 그 교수가 대답을 했죠. 이 글래스의 절대적인 무게는 중요하지가 않아. It depends on how long I hold it. 그것은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걸 들고 있느냐에 달려있어. 만약에 내가 그것을 1분 동안 들고 있다라면 굉장히 가볍겠지만 벗에다가 동그라미. 그러나 내가 그것을 하루 종일 들고 있다라면 그것은 심각한 고통을 나의 팔에 야기시킬 거야.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뜻하겠죠. 물 한 잔은. 그럼 내가 고통이 많이 없으려면 그거를 오래 들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그러면 put the glass down이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건 몇 번이겠어요? 그렇지, 3번이죠. 스트레스를 좀 놔버려라 이거겠죠. 오랫동안 들고 있지 말고 놔버려라. 3번에 let go of가 놓다란 뜻이니까. 22번 가보자. 22번에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보자. 너의 감정은 주의를 받을 만하고 너에게 중요한 정보를 준다. however에다가 동그라미. 그러나 그것들은 역시나 때때로 굉장히 신뢰할 수 없고 부정확한 정보의 원천이다. 감정에 대한 좀 역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되게 신뢰할 수 없고 부정확한 정보의 원천이다. 까지만 보고는 혹시 몇 번일까? 지금 감정의 부정적인 역할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3번. 여기서는 그 3번이 맞기 괜찮을 수 있는데 감정에 영향을 끼친다 미친다긴 하지만 부정적인 느낌은 전혀 없거든요. 1번이죠. 1번. 더 가볼게요. 더 가볼게요. 진정하세요. 너가 아마 특정한 방식으로 느낄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것이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한 감정들이 그 진실의 반영이라는 걸 의미하진 않는다. 너가 아마 슬플지 모르겠고 대디아라고 결론 지을지 모르겠다. 너의 친구가 너에게 화났다라고. 그녀의 행동이 단순하게 그녀가 좋지 않은 하루를 보냈다라는 걸 반영할 때에도 너가 아마 낙담할지 모르겠다. 그 다음에 결정할지 모르겠다. 너가 인터뷰에서 잘 못했다라고. 너가 잘했음에도 마지막에 이제 재진술하고 있죠. 마지막 문장에 밑줄 쫙 쳐봅니다. 자, 너의 감정들이 너를 잘못 인도할 수 있다. 사실에 의해서 지지받지 않는 것들을 생각하도록. 그렇죠? 그래서 1번. 아니, 가령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우림이랑 나랑 친구인데 우림이가 아빠한테 막 잡들이를 하루 종일 당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림아 놀자 그랬더니 우림이가 아 됐어 이러는 거지. 이러면 뭐야 저 새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 가시죠? 23번 가보자.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매일 아이들은 탐험하고 관계를 구축한다. 물건들 사이에서 빈번하게 이러한 관계가 집중한다. 얼마나 많이, 얼마나 many니까 이제 양과 수를 말하는 거죠.
얼마나 많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가에 집중한다. 더스에다가 동그라미. 자, 그러므로 아이들이 센다. One cookie, two shoes, three candles 이렇게 센다. 나는 여기서 더 안 갔으면 좋겠는 거지. 앞에 있는 두 문장이 원인이고 뒤에가 결과가 나왔으니까 아이들이 탐험하고 구축해 물건들 사이의 관계를 빈번하게 이러한 관계가 그네들이 얼마나 있는지에 집중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숫자를 세는 거예요. 요거는 몇 번일까요? 그렇죠. 이번에 어떻게 아이들이 수학적 이해를 만들어내는가. 저기 나온 construct랑 같은 단어인데 아이들이 물건들 사이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서 걔네가 얼마나 있는지 몇 개 있는지에 집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결과가 count, 세는 거죠. 네. 이거는 원인을 물어본 거예요. 얘들아, 이거는 어려워요. 더스 앞에다가 원인이라고 쓰시고 더스 뒤에가 결과예요. 이 문제가 너네한테 왜 어려운지 아셔야 돼요. 이 문제가 왜 어렵냐면 우리는 이제 본능적으로 어디에 집중을 하죠? 원인 결과 중에? 결과에 집중한단 말이야. 하지만 저는 계속 얘기했던 게 원인도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게 지금 자, 이번에 다시 읽어보면 어떻게 아이들이 수학적 이해를 만들어내는가, 즉 수학적 이해를 만들어낸다라는 말 자체가 아이들이 어떻게 셀 수 있는가인 거예요. 그럼 이거는 원인을 물어보는 거거든. 24번 가볼게. 자,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한 세대나 두 세대 전에 알고리즘지를 언급하는 것이 아마 블랭크를 끌어왔을 것이다. 블랭크라는 건 빈 거니까 띠용 이런 거죠. 전혀 모르겠는 거죠. 알고리즘이 뭐야? 이거지. 자, today에다가 동그라미 별표. today가 뭐야? 오늘. 그거 말고 암시적 대조죠. 암시적 대조죠. 알고리즘지는 문명의 모든 부분에 나타난다. 자, 그러면 today가 암시적 대조니까 이거를 지금 아직도 오늘 더 터져요. 자, 알고리즘들라는 것은 알고리즘지가 문명의 모든 부분에 나타난다. 이게 주제 문장이야. today가 암시적 대조니까. 응? 이게 주제라고.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문명의 모든 부분에 나타난다. 그럼 몇 번 답이야? 그렇죠. 이게 뭐 1번 말고 뭐가 됐냐는 거지. 넘기지 마봐. 우리가 알고리즘의 시대에 살고 있다 말고 뭐가 됩니까? 봐봐. 2번에 미스테리즈 S의 동그라미, 3번에 dangerous S의 동그라미. 2번 3번 고르면 조 터져야 되죠. 왜? 2번 3번에 S가 붙었으니까 이 글의 구조는 뭐가 되죠? 아, 좋아요. 나열이죠. 저 말이 안 나온다는 거지. 지금 내가 원하는 저 말이 빨리빨리. 복수명사가 나오면 나열이 나올 수밖에 없죠. 복수명사가 나오면 나열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응? 25번 갑니다. 25번 요거 너네 몇 번 했어요? 저는 풀기 싫으니까 말해줘 보세요. 5번이요? 5번 해볼게요. 2015년에 즉 65 3% lower 2022 67인데 3% lower면 뭐가 돼야 돼? 64가 돼야 되잖아. 이거 그냥 완전 수학 문제인데? 응, 5번. 26번은요? 3번. 20대 베스트 피아노 플레이어 상을 받았다. 일치하지 않는 거. 20대면 중간에 있겠는데. 에저 티네이저라고 써있네.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줄에
became famous as a teenager. 10대로서. 10대. 그렇지. 태권도 오케이. 27번은 몇 번 답이야? 일치하지 몇 번? 참가비에 간식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일치하지 않는 거죠. includes snacks라고 써 있잖아. 28번은요? 일치하는 것. 초콜릿 제조 과정을 볼 수 있다. 어디. 여기 있네. Watching our chocolate making process. 볼 수 있네요. 맛있겠죠? 웃어서 좋아요. 29번은 좀 맞췄으면 좋겠다. 몇 번일까? 정답. 베리굿. 왜 4번이냐? us가 목적어고 뒤에는 목적격 보호자리입니다. 그래서 dependently가 아니라 dependent ly를 떼야 되고 문법을 그렇게 많이 했고 제가 다 찍어놨습니다. 몇 번 말하죠? 다 찍어놨어요. 30번.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거. 이런 거 해봐야죠. 너는 느끼는가? 너가 너의 인생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가끔 느끼는가? Like deep inside something is missing. 뭔가 좀 빠진 것 같고 사라진 것 같아.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야. 우리가 허락해.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걸 허락하기 때문이야. 우리가 그들의 기대치를 만족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어. 사회적 압박은 속이고 있어. 아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ownership, 어떤 주도권을 잃어버리는 걸 깨닫기 전에 우리가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이 how other people live,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사는지를 우리가 결국에 무시하게 돼. 이게 지금 여기가 벌써 말이 안 맞죠. 이게 지금 내용이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내용인데 여기 뭐라고 했죠? 자, 제가 밑줄 한번 쳐볼게요. before부터 저기 our lives까지 쫙 밑줄 쳐보자. Before we realize we are losing ownership of our lives. 여기 무슨 절이야? 종속절이지, 그치? 그럼 주절에 밑줄 한번 쳐볼게. 주절이 뭐냐면 we end up ignoring how other people live. 이게 중요한 말이거든. end up ing가 결국 뭐뭐하게 되다라는 뜻이야. 우리가 결국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무시하게 된다가 아니라 앞에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되게 영향을 받는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답이 2번일 수밖에 없다. 자, 31번 가보자. 31번에 자,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빈칸 먼저. 빈칸에 X라고 써보고 그러한 X가 마치 참가자들을 늘려버리는 것 같다. 그들의 보통의 방법 너머로 사고의 그리고 창의성을 증가시킨다. 뭔가 좋은 말이야. 그러한 X라는 건 창의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되게 좋은 말이어야 됩니다. 바로 위에 문장 가볼까? 바로 위에 문장 어디야? 바로 위에 문장. for instance까지 가야 되네. 이럴 거면 위로 가는 게 낫지 않나? 저는 맨 위로 가볼게요. 여기 첫 번째 줄에 was가 동사인 게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큰 질문들 중에 하나는 어떻게 혁신이 굴러가게 유지시킬까이다. 언제? 사람들이 전적으로 virtually, 가상으로 일할 때. 그러나 전문가들은 말한다. 디지털 워크라는 것이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다라고. 혁신과 창의성에. 왜? 봐봐. 방금 제가 왜라고 궁금해했는데 바로 뒤에 왜가 나오잖아요. 밑줄 쳐볼까? Working within limits pushes us to solve problems까지. 그러면 한계 내에서 일하는 것이 우리를 문제들을 풀도록 밀어준다. 그러니까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은 한계 내에서 일하는 것 이라는 말이 나와야 됩니다. 한계 내에서 일하는 것 몇 번이야?
1번이죠. restrictions가 제한이잖아요. 설마 restriction이 제한인 걸 몰라서 대답을 못한 거예요? 맞군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단어가 중요하다. 32번으로 갑니다. 32번에 빈칸 먼저 on the other hand가 뭔 뜻이었지? 그렇지. 그러나 쌀의 가격이 증가함에 따라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둘 중 하나죠. 쌀의 가격이 증가하면 사람들이 쌀을 덜 사 먹거나 더 사 먹거나. 근데 내용상 덜 사 먹지 않을까? 당연히 뭐야? 그런 말이 없네. 맨 위로 갑니다. 자, 수요의 법칙이라는 건 that 이하이다. 굿즈,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가격이 떨어짐에 따라. 그렇죠.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가 당연히 증가하는 게 맞죠. 오케이. 기펜제, 이게 기펜 굿즈라는 건 기펜제, 한국말로 하면 기펜제야. 저는 이걸 알고 있지만 기펜제라는 건 특별한 타입의 제품이다. 전통적인 수요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자, 요 문장이 되게 결정적인 문장인데 아무도 눈치를 못 챈 것 같아요. 세 번째 줄에 밑줄 쳐볼게. 기펜제가 특별한 타입의 제품이다. 아랫줄에 which the traditional law of demand does not apply 까지. 아까 수요의 법칙이 뭐였냐면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가 올라가는 게 수요의 법칙이잖아요. 이해 가요?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가 올라가요. 근데 그게 적용되지 않는데. 그 다음에 아까 빈칸으로 가보자. 쌀의 가격이 올라갔어. 그러면 쌀에 대한 수요는 어때야 돼? 올라가야 돼요. 얘들아 생각을 해보자. 보통은 자, 이게 쌀이라고 해볼게요. 이게 쌀이에요. 보통은 쌀의 가격이 내려가. 그 수요는 어때? 당연히 올라가죠. 이게 이해 안 돼? 이해되죠? 싸졌잖아. 근데 거기서 뭐라고 했어? 기펜 굿즈라는 건 특별한 타입의 프로덕트인데 전통적인 수요의 법칙이 적용이 안 된대요. 그 말은 가격이 내려가도 수요도 내려간다. 수요가 올라가죠. 반대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영어의 문제는 아니고 이거는 이제 이거는요. 이게 영어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 더 읽어볼게요. 싼 대체품으로 대신하는 것 대신에 소비자들이 더 많은 기펜제를 원한다. 바로 뒤에 나왔네. 바로 뒤에 뭐라고 했어요? 소비자들이 요구한다 더 많은 것을 기펜 굿즈. 봐봐. 여기서 끝나야지 이제. 이거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문제를 절대 풀 수가 없어요. 분명히 대놓고 뭐라고 했어? 소비자들이 더 많이 원한다고 했지. 그럼 빈칸에 들어갈 말이 뭐야? 소비자들이 더 원한다지. 2번. 그렇지. 2번이지. 근데 만약에 이거를 내가 수요의 법칙을 이해해서 문제를 풀겠다라고 하면 문제를 못 푸는 거죠. 왜냐면 너네가 기펜제를 모르잖아. 기펜제라는 건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이제 한국말로 기펜제라고 하는데 기펜제라는 건 거의 모든 사치품에 다 적용이 돼요. 예를 들어 너네가 뭐 드라마를 봐도 뭐 쇼를 봐도 샤넬백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샤넬백. 그러면 샤넬백은 사실 비싸면 비쌀수록 더 어때? 많이 팔려? 조금 팔려? 아니죠. 샤넬백이라니까. 아니요. 지금 기펜제 얘기하고 있잖아. 저 터져요. 진짜 부끄러워 가야겠다. 그게 아니라 핸드폰을 그만해야 돼요. 핸드폰 안 하는데 그거? 아니면 책을 읽든지 이 머리를 써야 되는데 이 머리가 작동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오케이. 이거는 영어 문제가 아니에요. 요것은 영어 문제가 아니다. PT가 문제다. 아니에요. 너가 문제예요. 너가. 자, 33번 갈게요. 33번에 빈칸을 X로 두고 유전자라는 건 turned on, 발현되어지거나 꺼진다. 미친. 위에 줄에 얼도에다가 동그라미. 얼도. 빈칸에 위에 줄에 얼도 찾았어? 찾았지? 얼도. 지적으로 열등한 쥐들이 유전적으로 좀 장애를 입었을지라도 주절을 잘 조지면 되겠다. 주절에 뭐라고 했냐면 they were able to perform just as well as their genetic superiors. 잘 봐야 돼. 지적으로 열등한 쥐들이 유전적으로 나쁜 장애를 입었을지라도 그들이 유전적으로 우수한 애들만큼이나 잘 수행을 했다. 왜? 그게 안 나왔잖아. 왜 그렇게 했는지가 안 나왔는데. 왜지? 왜? 맨 위로 가볼게. 두 번째 줄에 한 그룹은 지적으로 우수하게 만들어졌어. 오케이. 나머지 그룹은 유전적으로 조작이 되어졌어. 좀 열등하게. 그 아래 똘똘한 쥐들이 키워졌어. 스탠다드 케이지에서. 반면 와일 나왔네. 와일! 이때 와일이 뭐였지? 제가 맨날 강조하는 이 와일이 뭔 뜻이야? 반면. 그렇지. 여기가 중요한 말이지. 반면에 열등한 쥐들은 키워졌는데 커다란 케이지에서 키워졌는데 장난감과 엑서사이즈 윌과 그 다음에 많은 사회적 교류가 있었대.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열등했을지라도 사회적 교류가 있으면 장난감, 그다음에 이제 뭐 엑서사이즈 윌이 있으면 더 똘똘해졌다 이 말 아니겠어요? 몇 번 답이에요? 그렇지, 3번이죠. 근데 이게 왜 어려웠냐? 사회적 교류랑 장난감이랑 엑서사이즈 윌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너의 주변을 둘러싼 것이라고 얘기를 바꿔버렸잖아. 그러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죠. (34번에) 빈칸에 X라고 쓰세요. 한 이유인데 우리가 클라이밋 체인지에 반응하는데 실패하는 한 가지 이유는 흔한 믿음이다. 어떤 믿음이냐? 아래 있겠죠. 수십 년 동안 날씨의 변화가 예측이었다. 미래에 관한. 그래서 과학자들은 그것을 미래 시제로 말했다. 미래 시제로 말했다. 일단 미래 시제로 말했으니까 우리랑 좀 상관없는 건가? 이것이 습관이 되었다. 그래서 심지어 오늘날의 많은 과학자들은 여전히 미래 시제를 사용한다. 이분도 어쩔 거야? 이분도 뭔 뜻이야? 빨리 됐고. 이지. 얼도랑 같은 말이야. 우리가 클라이밋 크라이시스가 진행 중인 걸 아는 것에도 불구하고 많은 과학자들이 여전히 미래 시제를 쓴다. 마치 미래 일인 것처럼 말하는 거지. 그다음 그 아래 사이언티스트 얼소에다가 동그라미 별표. 두 번째 이유가 나오죠. 종종 지역들에 집중한다. 그 위기에 영향을 받는 방글라데시나 웨스트 엔탈틱 아이스 시트 같은, 그리고 대부분의 미국인들에게 거기는 물리적으로 멀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먼 미래, 물리적으로 먼 지역을 얘기를 하니까 우리한테 멀게 믿어지는 거죠. 그러면 34번에 시간적으로 멀거나 물리적으로 멀다, 요거를 포함할 수 있는 거. 그냥 2번 있네. 2번이죠. 이게 너네 핸드폰 하다 인생 좆되는 거야. 진짜로. 이게 나는 진짜 내 얘기 하기가 싫은데 쌤은 진짜 단 거 좋아하거든요. 쌤 진짜 단 거 좋아해요. 진짜 단 게 세상을 지배한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저는 그 초코 케이크 있죠. 초코 케이크 그 코팅 딱 돼가지고 안에는 그 약간 회색빛 그 초코 케이크 맛있겠죠.
저 고등학교 때 그거 한 판씩 먹었어요. 근데 쌤 저희가 막 젤리 줘도 안 드시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제 집중을 하는 거지.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다 하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고, 너네들의 인생과 내 인생이 그렇게 다를까요? 너네들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하고 싶은 걸 다 하죠. 하기 싫은 거 뭐 해요? 학원 다니는 거? 그건 누구나 다 해요. 누구나 다 하는 거야. 남들이 똑같이 하니까 그거는 의미가 없지. 제가 아침에 닭가슴살에 과연 아보카도를 먹고 싶을까요? 저는 아침에 설렁탕 먹고 싶어요. 맛있겠다. 맛있겠죠? 거기 깍두기 국물 싹 부어가지고 후추 뿌려가지고 그냥 맛있겠죠? 그거 드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염분이 그냥 몸에 그냥 쫙, 그냥 지방 쫙. 한 번은 괜찮아. 바로 그거죠. 한 번은 괜찮잖아. 그 한 번이 우리 다 망치는 거예요. 원래 맛있는 거 먹고 빨리 죽어세요. 저는 오래 살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그럼 너는 빨리 죽고, 너 장례식 제가 보고 죽을게요. 자, 누가 더 슬픈지 보자. 자, 35번에. 그러니까 내가 희생이 없이 내가 뭐 다 가질 수가 없다니까. 이거 그냥 진리 아니야? 아니, 우리가 돈 모으는 것도 생각해봐. 우리가 적금을 들어. 내가 적금을 든다는 게 무슨 의미야? 현재의 즐거움을 포기하겠다는 거 아니야. 맞잖아요. 내가 돈을 모은다라는 건 현재의 즐거움을 포기하겠다는 거고, 그거를 오래 한 사람일수록 미래에 더 잘 살겠죠? 근데 이제 난 현재가 중요해. 나한테 미래는 없어. 근데 너네한테 미래가 안 오냐? 미래가 오거든요. 난 일찍 죽을 것 같아. 그런 애들이 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35번.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것을 골라라. 몇 번까지가 주제 문장이라고? 1번까지가 주제 문장이다. 요것에 따르면 패션, 자, 패션 다음에 contribute to에다가 밑줄자. contribute to가 뭔 뜻이었지? 기여하다, 어디에. 그래서 뒤에 결과가 무조건 나오죠? 그래서 contribute가 들어가는 문장은 무조건 주제 문장이다. 응? 패션이라는 게 기여한다, 우리의 인생에. 그리고 매개체를 제공한다. 우리가 발달할, 그 다음에 중요한 사회적 덕목을 보여줄 그러한 매개체를 제공한다. 패션이라는 건 우리 인생에 우리를 보여줄, 우리의 사회적 가치를 보여줄 매개체를 제공한다. 패션이 아름답고 혁신적이고 유용할지도 모르겠다. 근데 우리가 창의성을 보여줄 수 있고 훌륭한 취향을 보여줄 수 있다. 나의 좀 아이덴티티를 보여준다라는 글이에요. 1번에 and에다가 동그라미. and가 뭐라고? 알쏘요? 얼쏘. 그에 더해서 취향에 맞게 옷을 입을 때 우리가 자기에 대한 존중을 드러낼 수 있고 어떤 관심을 드러낼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의 기쁨에 대한. 3번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 패션이라는 것이 흥미랑 기쁨의 원천이더라. 우리를 서로서로 이어주는. 근데 4번에 봐봐. 4번에 얼더우에다가 밑줄 치고 별표 쳐와봐. 이거 봐봐. 읽을 필요도 없이 4번이 답이야. 왠 줄 알아? 얼더우가 들어가면 요거는 주제 문장이죠. 내가 분명히 주제 문장은 1번에서 끝난다고 했잖아. 근데 여기 안 읽어도 4번은 또 주제겠지. 답은 4번이지. 여기 아래 또 주제가 나올 수가 없어. 맞지? 읽어볼까요? 패션 산업이 먼저 유럽과 미국에서 발달했을지라도 오늘날 국제적이고 매우 이제 전 세계적인 산업이다. 패션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패션이 전 세계적인 산업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제 말이 얼마나 논리적이에요. 제가 맨날 얘기하던 그 독해 공식에서 얼도가 나오면 또 주제 문장인데 우리는 이미 주제 문장을 찾았잖아. 또 주제 문장이 나올 리가 없죠. 오케이?